가나를 상대로 우리가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요 승리가 찝찝한 이유가 좀 있죠. 경기 끝나자마자 보통 이제 해설에서도 그래도 이기면 칭찬을 좀 많이 하는 편일 텐데 해설에서도 이제 모든 해설자들이 다 경기력적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약간 뉘앙스의 이야기도 하고 이강인 선수도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좀 잘 안 나올 때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 경기력이 좀 안 좋았다는 게 좀 티가 났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상 9월 달부터 아시아 예선, 월드컵 예선이 끝나고는 본격적인 이제 매치업들이 생겼잖아요. 미국부터. 성적은 되게 좋아요. 6경기에서 4승 1무 1패. 그런데 칭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완전체의 팀을 만났던 건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 정도? 이 정도 빼고는 다 약간 오늘도 가나가 멤버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한 10명 정도가 빠져있는 상태였고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경기 자체가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가 손흥민 프리킥 한 방, 이강인 크로스 한 방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월드컵에 가면 이게 불안불안하다 이거죠. 뭔가 터질 것 같다 문제가 실전에 갔을 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오늘 경기도 비슷합니다. 어떤 거냐? 오늘 일단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요 미드필더 라인에 오늘 변화를 많이 줬죠. 옌스와 권혁규 요 라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황인범 선수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선수잖아요. 황인범을 거쳐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패스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이 되게 중요한 롤인데 황인범이 없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가 지난 경기는 김진규였고 김진규 대신에 오늘은 옌스가 나왔는데 옌스가 이 수비 라인 앞쪽 공간에 나왔을 때는 1차 빌드업이 그렇게 유연한 선수는 아니구나. 권혁규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의 압박 중에 특징이 가나가 전술적으로 변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매번 3백을 쓰다가 요즘에 가나가 오늘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 씁니다. 중앙 수비수인 선수를 하나 올려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압박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방 압박이죠. 우리가 이제 김민재, 조유민 요 뒤쪽에서 볼을 잡을 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가나가 앞쪽에 3톱이 김민재, 박진섭, 조유민에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옌스랑 권혁규가 있을 때 2명 미들에게 딱 붙어요. 그 다음에 서령우, 이태석에게 한 명씩 붙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이강인과 손흥민이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를 해줘요. 그러면 이때 가운데 있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강인이나 손흥민을 잡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인이나 손흥민이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주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쨌든 한쪽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선수에게 우리가 볼이 전달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미드필더나 수비 라인에서 정상적으로 볼이 방출이 돼야겠죠. 정확하게. 근데 이 방출이 될 때 우리 선수들의 실수도 많았고요. 그리고 1대1로 압박을 당할 때 상대를 끌어내고 패스를 주는 과정이 안 맞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그런 빌드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 보면 이제 그 가나가 압박하는 방식이 되게 명확하죠. 이제 우리의 3백을 앞쪽에서 공격수 3명이 압박을 해요. 그리고 옌스와 권혁규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명씩 압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령우를 압박하고 있어요. 한 명씩 다 압박을 하고 있죠. 이때 이강인이 살짝 내려와서 요 공간으로 이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강인을 활용을 해야겠죠. 하나가 비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의 빌드업이 나오냐면 서령우가 받아서 압박을 당하니까 옌스 쪽에 갑니다. 그리고 옌스가 볼을 잡을 때 이강인 쪽이 좀 비니까 미드필더 중에 가나의 한 명이 이강인 쪽으로 또 쏠려요. 그러면 이제 이강인이 아까는 비어있다가 수비가 이강인 쪽으로 쏠렸다는 건 이강인 대신에 누군가를 버리고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이 선수가.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패스가 어떻게 나가냐면 옌스가 잡아서 이강인도 막혀 있으니까 앞쪽으로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늘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서 엄청 멀어요. 패스가. 오현규 선수가 뛰어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오현규만 뛰어가고 있고 미드필더 라인이나 수비 라인은 뒤쪽에 있죠. 근데 이 패스가 길어지면 당연히 수비수 입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편하게 여기서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3선에서 앞쪽으로 전개되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너무 투박했어요. 그래서 약속이 좀 부족하고 저게 이제 넓은 그 공간으로 길게 패스가 심지어 롱킥도 아니고 땅볼로 줬어요. 그 이제 문제가 결국에는 조직적인 미스가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죠.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을 당할 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미드필더 라인에 옌스와 권혁규 요 라인에서의 미스도 있는 거예요. 이 장면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백스리가 돼 있고 옌스와 권혁규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가나가 하나,
둘, 셋. 앞쪽에서 우리의 백스리 모두 압박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하나, 둘, 옌스와 권혁규를 압박해요.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 선수가 손흥민 쪽으로 가 있어요. 손흥민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 공간을 이제 마크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비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나는 미드필더가 3명인데 만약에 우리가 미드필더 2명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내려오면 4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빈 공간으로 우리가 전개가 돼야죠, 이 공간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옌스에게 볼이 넘어갈 때 옌스가 볼을 잡아서 돌아선 다음에 비어있는 이강인 쪽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옌스가 볼을 잡아서 다시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백패스를 할 때도 압박을 당하니까 여기서 미스가 나왔죠. 그래서 미스가 나와서 터치가 튀어서 그냥 하늘로 솟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을 상대에게 그냥 넘겨주는, 결국에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3선을 거쳐서 2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패스가 오늘 너무 안 나오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치적으로 움직임이 너무 1대1로 그냥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 한 명 대 한 명 대인마크를 붙이면 우리가 움직임으로 이걸 풀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명이 측면으로 나오면 그 공간을 누군가가 내려와서 채워주고, 그러면 또 수비가 끌려 나오면 그 공간을 또 누군가 뛰어 들어가고 하면서 상대의 1대1 수비를 무너뜨려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1대1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1대1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유민 선수가 앞으로 줍니다. 이때 이강인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강인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이강인에게 줬을 때 수비가 달라붙습니다. 근데 하나, 둘 다 막혀 있어요. 모든 선수가. 이거는 1대1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탈압박이 되면 늘 이강인 선수가 좋은 패스가 나가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이제 싸움에서 그냥 1대1 싸움이니까 그럼 저기서는 말 그대로 해줘죠, 해줘. 이강인이 내려와서 풀어줘, 이건데 저기서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나의 기회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볼을 주고받을 때 상대가 1대1로 압박을 하면 거기서 움직임이 너무 적더라 라는 게 이제 오늘 문제인 거죠. 약속된 플레이가 잘 안 나왔다. 실제로 오늘 이강인 선수도 얘기하면서 인터뷰로 약속된 플레이를 준비를 많이 하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좀 있다, 돌려 이야기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요 오늘 경기가. 이 장면도 가나가 1대1 붙으니까 측면으로 돌립니다. 돌리고 측면에서는 서령우 선수가 볼을 잡아요. 상대가 달려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럴 때 상대가 달려오고 하니까 원터치로 돌려놓을 때가 많죠, 뒷공간을 활용해서. 그럼 여기에 누군가가 있거나 상대의 압박을 움직임으로 풀었어야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서령우 선수가 이제 앞으로 줬을 때 그냥 말 그대로 1대1 경합 상황, 1대1 경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기면 좋은데 만약에 경합이 졌어요. 지니까 바로 가나의 기회가 됩니다, 이 떨어진 볼이. 그래서 바로 볼이 뒤로 넘어가면서 가나의 또 기회가 여기서 찾아오는.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가 우리가 저렇게 하다가 후방에서 빌드업이 좀 이제 많이 미스가 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세메뇨, 쿠두스, 이냐키 윌리엄스, 아예우, 파타우 뭐 이런 원래 주전 자원들, 가나에 그런 자원들이 한두 명만 있었으면 진짜 위험할 뻔한 경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끝났는데 이제 반응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 풀리니까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비효율적인 모습이 나오냐면 볼이 안 오잖아요, 3선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강인 선수가 내려가죠, 아예 3선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강인이. 그러니까 이게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아무리 이제 이강인과 손흥민을 왔다 갔다 막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만 막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이 위치에서 볼 잡죠, 이강인의 볼 소유 위치가.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 이강인의 이 존재가 제일 빛이 나는 건 골 에어리어 근처에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상대의 진영에서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오늘도 뭐 크로스로 어시스트, 스루 패스 이런 게 이제 이강인의 장점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강인의 패스가 득점하고 연결이 안 되는 위치에서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공격 지역으로 패스한 횟수가 이강인이 1등이에요 우리 팀에서. 미드필더 중에 유일합니다. 가나 같은 경우는 뭐 멘사, 세이두 다 수비수거든요, 9번씩 한 선수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하는 선수는 보통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공격 지역에 있는 선수는 볼을 받는 선수니까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주는 횟수는 적어요. 근데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3선에서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줘야 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황인범 선수가 없을 때 황인범 선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선수를
우리가 지금 아직 못 찾고 있고, 그리고 전술적인 구조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황인범의 개인 역량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매번 패스를 주다 보니까 이강인의 저 움직임도 너무 아래쪽에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경기 보면 점점 더 이강인이 내려와서 패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장 보면 이제 우리가 이강인이 안쪽으로 내려와서 옌스와 권혁규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죠. 3미드를 만들어줘요. 답답하니까. 여기서 이제 볼이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이강인이 슬금슬금 내려오더니 권혁규와 옌스가 붙잡혀 있을 때 아예 그냥 내려갑니다. 피를로처럼 마치. 그래서 아예 내려가서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아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의 패스가 들어가면 골과 연결되는 패스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이강인은 여기서 볼을 받아야 파이널 패스가 이제 되는 선수인데, 이강인의 장점도 약간 줄어드는 그런 위치에서 이강인이 볼을 잡게 되더라. 이건 이제 우리가 전술적인 구조가 오늘 잘 안 풀렸다라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오현규 선수가 특히나 전반전에 더 경기력이 안 풀렸으니까 전반전에 거의 오현규 선수가 볼 터치를 못했어요. 거의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오늘 경기력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렇게 패스 줄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 경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압박을 당할 때 줄 공간이 없어요. 미드필더 라인을 못 거쳐가요. 특히나 옌스, 권혁규 여기를 못 거쳐가니까 수비 라인에서 조유민, 박진섭, 김민재 이쪽에서 건너뜁니다. 건너뛰어서 가는 패스가 많아졌어요. 오늘 롱패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보면 모두가 느꼈던 게, 우리가 분명히 볼 소유를 많이 하는데 너무 롱볼을 많이 때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느껴지죠. 실제로 이 장면 보면 이제 김민재가 볼을 잡아요. 볼을 잡았을 때 이제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를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공간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거리도 꽤 멀죠. 지금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아무도 없고 바로 줄 수 있는 공간이 손흥민 쪽이에요. 손흥민도 공격 지역에 올라가 있고 이태석은 더 올라가 있고 간격이 멀어요. 그러면 김민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옌스나 권혁규에게 못 주면 길게 때리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김민재가 뛰어나가는 이제 이태석에게 롱킥을 때립니다. 근데 이 롱킥이 굉장히 안 좋은 롱킥인 게,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저런 롱킥으로 어시스트도 했을 정도로 롱킥을 되게 잘 때려요.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 롱킥이 잘 나오려면 누구를 끌어낸 다음에 롱킥이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롱킥이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수비가 끌려 나올 때, 그럴 때 뭐 이태석이 뛰어가고 여기서 이제 김민재의 롱킥이 들어간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수비수가 다 멈춰 서 있고 끌려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롱킥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롱킥이 그대로 그냥 가나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상대를 못 끌어냈으니까 이런 롱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민재뿐만 아니라 이강인 같은 선수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강인이 볼을 잡았는데 줄 곳이 없어요. 권혁규, 옌스 다 막혀있고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움직임도 적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강인이 롱킥 뻥 때립니다. 근데 이강인을 이렇게 수비 라인에서 뻥 때리는 역할로 쓰면 이강인의 킥력을 너무 아깝게 소모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냥 롱킥, 여기서 이제 오현규 선수가 떨어뜨려줬는데 떨어뜨려준 볼도 이제 상대팀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전이 끝날 때 휘슬이 불렸거든요. 김민재가 짜증이 나서 마지막에 김민재가 볼을 잡았는데 그냥 볼을 뻥 차버립니다. 아무데나 화가 나서. 그리고 김민재가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이렇게 경기장 들어가는, 좀 짜증내면서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김민재 입장에서는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러면 나는 롱킥밖에 못하고 롱킥만 하면 앞에서 뺏기고 움직임이 부족하니까 이게 반복이 돼서 이제 우리가 오늘 경기가 볼을 소유했을 때 상대의 어쨌든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공간을 만들고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많았던 경기였다. 확실히 그런 경기였고, 그리고 가나가 전방 압박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이제 볼을 어느 정도 끌고 올라와요. 그러면 너무 끌려나가면 뒷공간이 열리니까 가나가 한 칸 내려갑니다. 안 끌려 나와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볼을 끌고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나가 수비 라인을 만드는데 박진섭, 김민재, 조유민 압박 안 합니다. 내려가서 3명의 미드필더가 이강인, 손흥민, 옌스 마크하고 최전방 공격수가 내려가서 권혁규를 압박해요. 이렇게 4명 미들라인을 다 압박을 하는 거죠. 가나도 어쨌든 이런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온 경기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드블럭 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가나도 공격수가 그냥 내려가서 4명의 미드필더를 모두 압박하는, 담당하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1대1대1대1이니까 공간을 만들어야죠.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옌스가 내려오면서 수비 끌면 이강인 내려오고 이때 뭐 오현규가 내려온다거나 손흥민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면 여기서 찔러주는 패스 들어가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오늘 선수들의 움직임이 매우 멈춰 있을 때가 많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보면 우리가 볼을 끌고 어느 정도까지 전진을 하게 되면 가나가 우리의 이 센터백들 압박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필요 없는 선수들이 돼요. 그러니까 요 이제 3백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늘상 나오는데 상대가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이제 이강인, 손흥민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서민우와 김진규 4명의 미드필더를 하나 둘 셋 4명이 마크하고 있습니다. 공격수가 내려갔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를 다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4명을. 그러면 얘네를 끌어내기 위해서 센터백 중에 3명이 뒤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올라가서 상대를 끌어내는 움직임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발이 좀 멈춰 있어요 다. 그러니까 1대1로 그냥 마킹만 당하고 있는. 그래서 공간이 안 나오니까 패스를 주는데 이 패스가 잘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이강인에게 패스를 줬는데 이미 갇혀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볼을 뺏깁니다. 상대에게.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이강인도 볼이 안 오니까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 많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늘 가나가 1군이나 그러면 우리가 경기를 좀 못해도 가나의 전력이 좀 강하니까 일 텐데 오늘 가나가 빠진 선수가 진짜 많아요. 애초에 이냐키 윌리엄스, 쿠두스, 아예우, 파타우 그리고 뭐 일본전에 부상을 당해서 프란시스라는 미드필더도 부상을 당했고요. 수비 라인의 주전 멤버 살리수 그리고 지쿠라는 수비수 다 부상. 램프티, 이냐키 윌리엄스 진짜 많이 빠졌어요. 오늘 이 가나전에 가나 member 중에서 핵심 멤버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는 골키퍼 아싸레 그리고 시보, 멘사 요 정도입니다. 한 3명 정도? 요 셋 정도? 요 정도가 이제 그래도 핵심 멤버 1군 멤버 정도고 나머지는 1군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아제티 요 선수까지 그래도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이랬으니까 우리가 상대가 너무할 정도로 지금 멤버가 다 빠져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더 경기력이 더 좋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판을 받는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다만 우리가 성적이 그래도 요즘에 계속 나오는 이유 물론 상대가 이제 백업 멤버가 나왔고 이러지만 우리가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수단의 이 스쿼드가 매우 좋죠. 선수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안 풀리니까 조규성, 황희찬 나오자마자 어쨌든 골도 만들어내고 페널티킥도 만들어내는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거였냐면 조규성 선수가 나와서 득점할 때가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번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홍명보 감독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형태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서령우 뜁니다. 그리고 서령우 쪽으로 패스가 매우 잘 들어갔어요.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기 위해서 같이 뛰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갑니다. 그래야 수비수들이 서령우를 따라가면 이강인은 자유로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서령우가 뛰어나가서 달려가니까 수비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그리고 이강인은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공간으로. 그 다음에 서령우가 볼을 잡아서 여기서 이제 이강인에게. 그럼 이강인이 여기서 크로스를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릴 때 보면 조규성이 들어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요즘에 폼도 굉장히 좋고 이 본인의 제공권을 너무나 활용을 잘합니다. 어떤 거냐면 조규성 선수의 위치를 보면 오히려 조규성이 약간 뒤로 빠져 있고요. 황희찬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규성 선수가 잘 가져가는 움직임 중에 하나거든요. 살짝 뒤로 빠져요. 왜냐? 뒤로 빠져야 뛰어 들어올 수 있고 플러스 조규성 선수가 워낙에 신체 조건이 좋은데 센터백과 싸우는 것보다는 풀백하고 싸웠을 때 상대의 풀백과 싸웠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잖아요. 더. 그래서 여기서 조규성이 안쪽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수비들이 이강인이 크로스가 올라올 때 조규성의 움직임 때문에 조규성에게 쏠려요. 당연히 이때 이태석이 들어오는 거죠. 요거 이제 준비가 어쨌든 됐던 장면이죠. 우리가 그리고 앞쪽에서 이태석, 조규성, 황희찬, 이강인 그리고 이제 서령우까지 5명이니까 오늘 가나가 포백을 썼을 때 선수가 한 명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지막에 있는 이태석을 놓치는 거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조규성에게 쏠릴 때 이강인의 크로스는 이태석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태석 득점. 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좋았던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쨌든 스쿼드가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릴 때 늘 손흥민 한 방, 이강인 한 방 어쨌든 한 방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 한 방이 터지는 이유는 선수들의 어쨌든 클래스나 현재 스쿼드가 매우 좋기 때문이다.
좋은 점을 찾자면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매우 아쉬웠던 중 중에 하나는 전술적인 대처가 실제로 좀 아쉽다. 오늘 경기는. 그러니까 가나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게 오늘 전술 변화가 있어요. 가나가 원래는 이제 3백인데 얘네도 3백을 많이 써요. 근데 오늘만큼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가 3백이었으면 우리가 손흥민, 오현규, 이강인, 서령우, 이태석 1대1 압박이 되죠. 근데 오늘은 얘가 하나 올라와 있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처를 지금 못해서 오늘 가나가 빌드업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전방 압박에 헤매는데 가나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그냥 주면서 쉽게 풀어나왔어요. 오늘 전술적으로도 요 이제 그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를 계속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나가 경기 내내 편하게 좀 축구를 했다. 물론 가나가 이제 뭐 빌드업이나 이런 거에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기에 망정이지. 오늘 요거거든요. 이 이제 그 3번에 가나의 이제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옌스, 권혁규 선수 뒤에도 수비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달려드는 수비를 하는데 하나, 둘, 셋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가 계속 빕니다. 요거를 계속 놓쳤어요. 몇 번이나. 이 장면도 옌스, 권혁규 한 명씩 붙잡았는데 미들라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 끌고 올라갈 때 프리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권혁규 한 명, 옌스 한 명.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요 사이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놓쳐요. 그래서 편하게 요 가운데로 빌드업. 그래서 이제 오늘 가나가 편하게 여기서 볼을 잡고 돌아서니까, 그래버리면 3명의 미드필더니까요. 권혁규가 원래 여기 붙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비죠. 그래서 편안하게 안쪽으로 패스. 이런 장면 보면 확실히 이제 이게 전반전에 시작할 때부터 가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면서 오늘은 다른 변화를 가지고 나온 경기였는데 요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했다는 거. 요것도 매우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러모로 오늘 경기가 승리를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를 충분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었다. 물론 이제 뭐 선수들의 미스도 좀 포함이 되겠죠. 선수들이 오늘 실제로 개개인의 선수들도 약간의 그 미스가 많았고,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었던 손흥민, 이강인 미스가 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개인적인 미스도 있지만 전술적인 면에서 매경기 좀 이제 약간 뭔가 이거 이대로 만약에 월드컵 가면 좀 불안한데, 문제가 좀 터질 말랑 하는데 약간 선수들의 한방 이걸로 이제 이기는 게 월드컵에서 이제 안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비판을 받고 있다.